오늘 레이 달리오가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년 안에 큰일 터진다. 금 비트코인 담아라."라는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금이라든가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습니다만 3 년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는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이런 비관론적인 혹은 위험성을 당연히 준비하는 건 투자자로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만 중요한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 또 제작합니다. 저는 늘 모토가 뭐죠? 쉽게 좀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비유를 많이 들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좀 일단 알고 계셔야 돼서 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세계 최대 헤지 펀드 뭐 레이 달리오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냥 패스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연방 정부의 수입을 5조 5천억 달러로 예상을 했는데 지출이 7조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죠. 들어오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재정 적자가 2조 달러다. 근데 이자 비용이 1조 달러입니다. 원금은 약 10조 달러다. 머리 아프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아유 근데 이자 내고 뭐 하니까 원금 갚기도 빠듯한데 이자 비용 내느라고 허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죠. 음? 머리가 아프죠. 지금 보시면 국내 총생산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약 7에서 3% 정도로 줄어든다면 위험을 많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죠.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이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음? 지출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AI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 사항이라든가 뭐 많습니다. 사실 돈이 나갈 곳은 너무나도 많죠. 그쵸? 우리가 쓰려면 뭐 밥값만 올려도 여러분 우리가 뭐 엔겔 지수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만 돈 쓸 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국가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가 건전하고 국내 정치적 갈등과 국가의 자산군에 뭐 충분히 분산 투자할 것을 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좀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 비치 산더미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그냥 두 글자로 뭐 유식할 것도 없습니다. 흔히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부채입니다, 부채. 부채라는 게 있죠. 빚. 그쵸? 정부 빚이 지금 산더미입니다.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한 4.7% 되거든요. 30 년물은 5%가 넘었죠. 한국의 30년 장기 국채 금리도 4.7%입니다. 장기 채권도 전부 다 금리가 높습니다. 그쵸. 금리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4.7, 4.7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뭡니까? 대출이자 3% 에서 5%로 올라가면 뭐예요? 그냥 이자 비용 많이 나가죠. 그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일맥상통하죠. 국가도 뭡니까? 결국에는 빚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까?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역사에서 쪼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는 늘 반복되고 새로운 역사도 탄생이 됩니다만 지금 오늘 그 국민은행 KB증권에서 좋은 레포트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보다 더 컸던 2차 세계대전 부채는 어떻게 아무런 일 없이 사라졌나?" 여기 보시면 "US federal debt as a share of the economy since 1790" 라고 나오죠. 지금 보시면 와 엄청나게 높았었어요. 그쵸. GDP 대비 뭐 부채가 엄청나게 높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 연준의 독립성과 2차 세계대전 부채 위기 여기 보시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그 최근 미국 정치 상황을 보면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파월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파월이 이제 계속해서 좀 트럼프의 압박을 받았죠. 트럼프의 압박이 뭐였죠? "금리 내려라." 근데 파월이 말 듣습니까? 안 듣죠. 연준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되고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금리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파월이 이제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게 됐죠. 어?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2차 세계대전 당시 부채는 지금보다 더 심했는데 부채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사라졌다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 일일까?'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금융 억압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좀 머리가 아파져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재무부가 장기 금리 2.5% 1% 이하 저금리 성장을 촉발해서 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러분들 더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좀 들어 음?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 자, 일단은 딱지를 1,000장을 빌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제가 어릴 때 딱지 좀 쳤습니다, 여러분. 80 년대생이라서 어릴 때 구슬치기 뭐 딱지치기 많이 했죠. 근데 이 골목 대장인 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가 그 축구 선수였거든요. 걔가 약간 골목 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걔를 이제 정부라고 가정을 한번 해 보면 친구들이랑 투자자들한테 딱지 1,000장을 빌린 거예요. 음? 근데 이거는 결국에 뭐죠? 근데 약간 골목 대장이라고 하니까 좀 뜯기는 느낌이 있죠. 뭐 어쨌든 넘어갑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딱지 1,000장은 자전거 한 대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가치예요. 갚는 게 막막한 겁니다. 이 골목 대장 친구가 딱지 1,000장을 빌려 놓고 뭐 이리저리 좀 잘 친다고 쳤는데 많이 잃었나 보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딱지를 무한정 찍고 이자는 쪼끔만 하자.' 이게 언제 생각 한번 해 보시면 됩니까? 바로 양적 완화. 코로나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딱지를 무한정 찍게 하고 이자도 아주 적게 줘요. "계속 찍어. 이자는 쪼끔만 줄게." "네,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어. 빚의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건 또 한 번 엄청난 악영향을 주겠지만 딱지 1,000장이 원래는 자전거 하나였는데 아이스크림 1개가 돼 버렸죠. 음. 그러면 골목대장 정부라고 제가 이제 예를 든 겁니다. 아이스크림 값만 내고 엄청난 빚을 털었다. 완전 성공. 그러면서 채권자들이라든가 일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은 뭐예요? 친구들이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연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 한 줄이 있죠. 딱지를 마구 찍으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빚 갚기는 쉬워지지만 모두 손해가 본다.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이 뭐에다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에다 다 투자를 해도 돈을 버는 시기가 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블의 버블을 넘어서는 호황기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식시장에서. 물론 이건 오늘 하루 만에 벌어질 일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미국 정부는 이 빚을 그냥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국민이나 투자자들은 많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위험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미국 정부가 뭐야? 힘이 더 강하죠. 그래서 골목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을 대비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 놔야겠죠. 뭐 금투자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진짜로 이런 상황이 오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도 오를 거고요. 미국도 오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을 해 봐야겠죠. 과연 지금 국채 금리가 높다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가지시면 돼요. 장기물이든 단기물이든 그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데 그건 따로 또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할 거고요. 우리는 이 딱지 공장 중앙은행이 정부가 압박에 결국에는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음. 살펴봐야겠지만 물가 상승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죠. 그죠? 어. 어쨌든 지금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바로 이 클래리티 법안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승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쵸? 어 근데 이거를 최근에 뭐 금과 비트코인, 비트코인과 금의 동조화, 커플링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것과는 다른 클래리티 법안이 왜 다시 한번 이러한 내용들을 좀 더 강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왜 금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다음 영상에 한번 살펴볼 테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해 주시고요. 댓글에 텔레그램 주소 있습니다. 편하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